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저는 압구정고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최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 앞에 30분 정도 압구정고 내신 시험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부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건데, 사실은 가장 먼저 이제 물어보시는 것들이 저한테 어머님들께서 상담을 오실 때 압구정고 시험이 쉽냐 어렵냐를 먼저 많이 물어보세요. 현대고보다는 당연히 쉬워요, 어머님들. 그리고 국어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문제가 쉽겠죠. 근데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국어에 대한 기초가 다져져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압구정고 시험 대비만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5, 6년 전까지만 해도 교과서를 두세 번 정도 반복을 시키면 100점 아니면 98점, 99점 이렇게 나왔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어머니들께서 그때를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나오는가라고 말씀을 물어보신다면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이게 이제 대표적인 유형을 제가 하나 PPT를 띄워놓은 건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저 위에 있는 가의 시는 시험 범위에 제시가 되어 있는 시였고, 아래는 교과서에도 없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시 이론책에서 일부 발췌를 해서 만든 보기 박스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에 적용을 해서 저 시를 해석을 했을 때 적절한 것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 유형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저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를 외운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를 풀려면 가장 1차적으로는 물론 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학교에서 수업해준 교과서까지 참고를 해서 제가 열심히 암기를 시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독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기는 순전히 학교 선생님들이 무작위로 발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 부분을 독해를 해서 시와 접목시켜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되는 문제 유형이 압구정고에서 보면 소단원에 하나씩은 꼭 있어요. 그러니까 매 문제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위에 다라고 써지는 게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는 시조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외부 지문이에요. 그래서 저 외부 지문하고 뭐 보기와 다의 화자가 지닌 정서와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거면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외부 지문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선택지 5개 중에서 전부 다 이게 고전 운문인 거잖아요. 아이들은 이제 옛날 말만 나오면 아래아가 있는 글씨는 읽지도 못하니까 만약에 선택지에 저렇게 5개가 나오면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당황스러운 시험지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요 정도는 사실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조와 연관된 것들을 적어도 20, 30개씩을 저희 학원 교재 내부 안에 다 실어놔요. 그래서 외부 지문이 더 이상 당락을 뭐 1등급이나 2등급을 결정하는 시기는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만약에 본인이 공부한 걸 까먹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지문을 보고 센스 있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외운 걸 다 시험지를 보고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늘 고민을 하는 게, 더군다나 긴장을 하면 사람이라는 건 알다가도 까먹기 때문에, 그럼 네가 만약에 이것을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그러면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적인 시어를 찝어서 네가 최대한 아는 현대어를 이용해 라는 방법까지도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아이들이 더 이상 뭐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론이 껴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를 잘하는 아이가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는 사실 열심히 준비한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봤었거든요. 교과서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선생님 말을 깨알같이 받아 적어서 그걸 3, 4번 암기시키고 반복하는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봤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학원에서 대비를 다 해준다라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학생들이 교과서를, 그러니까 학원 교재를, 문제집 같은 거를 학교에 가서 펼쳐놓고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럼 학교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이렇게 쑥 봐요. 그러면 뭐 A 학원이 있겠고 B 학원이 있을 텐데 책을 다 열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갑자기 수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중요한 게 안 나와요, 어머니. 중요한 게 나왔으면 교과서에서 해준, 저희가 예상한 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도 되게 깜짝 놀란 거죠. 문제를 내놓고. 이게 너무 중복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안 나오고 이상한 게 나오는 거죠. 이상한 게 나오는다라는 건 아이들한테 예측하지 못한 거. 예측하지 못한 게 나왔을 때는 독해력을 발동시켜서 읽어서 풀어야 되는데, 내신 대비 5주, 저희가 내신 대비가 5주잖아요, 형님들. 5주 플러스 직보까지 하면 총 6번이에요. 그럼 국어학원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니까 6번 수업, 3시간씩이거든요, 저희가 내신은. 그러면 3시간씩 6번 수업이면은 뭐 다 합쳐봤자 20시간도 안 되는 거잖아요. 20시간 안에 제가 진도 나가기도 벅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찝어주기도 벅차고, 연계 작품을 해줘도 벅찬데, 20시간 안에 그 독해력을 길러주기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죠. 게다가 내신 대비 직전에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타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학생이기 때문에 저 아이의 독해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느른지를 모르고, 저 아이가 외부 지문을 방학 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첫 주는, 내신 대비 첫 주는 아이들이 오면 제 얼굴 보다 그냥 끝나요. 저 사람은 누굴까?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숙제를 안 해오면 혼낼까 안 혼낼까? 이렇게 서로 염탐하는 식으로 끝나버려요. 그럼 총 4번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4번 안에 아이를 파악해서 너는 속도가 느리니까 빨리 읽어, 이렇게 파악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내신 대비 기간 그 한 달 동안만 막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시험 대비 해보면서 최근 압구정고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정말 놀던 아이들도 시험 기간에 딱 한 달 동안에 열심히 연습을 시키면 성적을 나오게 할 수 있었는데, 18학년도랑 19학년도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선택지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서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 선택지는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제가 기말고사 때 정말 적중이 높았거든요. 심지어 학생들이 스스로 선생님은 정말 이번에 대박 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무리 제가 잘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까지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요즘 선생님들은 작정을 하고 이걸 말을 꼬고 내는 편이라서 이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길러줄 수 있는 건 뭐 물론 암기하는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독해할 수 있는 방법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패턴이, 시험 문제의 패턴이 그렇게 바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압구정고는 시험 문제가 총, 어머님께서 만약에 여백이 있으시면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시험 문제가 총 28문제예요. 27문제 아니면 28문제. 그리고 그 중에 객관식이 22문제. 그리고 6문제 정도가 서술형 문제예요. 그럼 객관식은 배점이 제일 낮은 게 2점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4점 몇 대도 있어요. 보통 이제 4점 몇 대가 보기 껴서 지문이 선택지가 1, 2, 3, 4, 5번이 길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 지문 꼈을 때, 그리고 서술형이 문제인데, 이게 압구정고가 그 사립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 연도마다 선생님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그대로 1학년 담당쌤이 2학년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시스템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18학년도랑 19학년도를 담당했던 쌤들이 바뀌면서 서술형이 원래는 단답식이었어요, 18학년도는. 그런데 작년 19학년도에는 전부 다 자기 생각 쓰는 거였어.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중간식을 쓰더라도, 교과서에 있는 중간식을 쓰더라도 너무 어렵게 길게 쓰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답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당황을 해서 길어지면 쓸데없는 걸 쓰게 되는 거죠. 그럼 또 학교 선생님들은 쓸데없는 거 썼잖아. 그럼 부분 점수도 없어요, 얘네는. 그래서 18학년도는 단답식, 19학년도는 완전한 서술형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교과서가 50%가 들어가고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교과서 작품, 문학, 비문학, 문법. 요게 이제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골고루. 근데 요게 50%가 들어가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자면, 압구정고는 모든 비율이 다 똑같아요. 문학, 비문학, 문법의 비율이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현대고처럼 문법을 시험법에 집어넣으면 문법만 거의 뭐 60, 70% 내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더 걱정하시는 거, 아이들이 문법을 쉬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압구정고는 다행히도 문법을, 그거는 약간 규정화된 것 같은데 어렵게 내지 않는 편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유형을 그대로 내는 편입니다. 다만 뭐 교과서에 철수라고 나왔으면 시험 문제 0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정도?
그래서 문법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나온다라는 걸 그나마 이제 어머니께서는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디서 냈냐면, 이것도 되게 웃긴 게 학교에서 배부하는 프린트가 있어요. 그 프린트가 교과서를 정리한 프린트가 아니라 따로 학교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프린트예요. 근데 이게 2018학년도와 19학년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18학년도는 현대시와 고전운문, 필수 현대시와 필수 고전운문, 요거를 1년 내내 4번에 나눠서 시험을 치렀는데, 19학년도 작년에 제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학교 프린트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신문기사가 실려 있었고요. 한 번은 신문기사, 그리고 또 한 번은 칼럼, 그리고 또 한 번이 소설이 실려 있는데, 그 소설은 저도 시험 대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제목이 아마 초코맨의 하루? 뭐 이런 현대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 우물을 파는 아이들? 이런. 우물을 파는 아이들은 그 소설 한 권을 다 읽고 그것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냈지만, 문제는 신문기사 같은 것들, 칼럼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글이 좀 어렵잖아요. 그게 이제 시사평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비문학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1학기 기말고사 때였던 것 같아요. 2학기 중간고사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다 연습을 시켰거든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저는 학교 프린트가 비중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들한테 수시로 추가로 나온 프린트 있어 없어를 물어봐요. 그리고 반드시 챙겨놔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프린트를 제가 사전에 봤는데 어떻게 봤냐면, 한 학년의 국어를 담당하는 쌤이 3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3분의 수업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면 각각의 그 선생님들 다른 프린트를 다 확보를 해서 그 내용을 종합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해줘요. 저희 내신 대비 기간에 교과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프린트도 미리 제가 다 한 번씩 훑어주고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문제를 만들어요. 그 학교 프린트를 가지고 일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문제, 없는 문제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비문학으로 가나다, 그러니까 프린트의 양으로 따지자면 한 10페이지 정도의 여러 글이 있었는데, 그걸 비문학처럼 가나다를 만들어 놓고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와 나, 가와 다, 글쓴이의 관점 비교하기. 저는 모의고사를 보는 줄 알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작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던 게, 주관식 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게끔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 교과서 암기로 되는 게 아니라 프린트물, 그러니까 전혀 비문학 같은 거 읽고 그걸 내가 독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고생을 되게 많이 했던 시즌이었어요. 물론 제가 열심히 준비를 시켰고 제가 예상했던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그것조차를 그냥 암기해서 보는 아이들은 그대로 문제를 물어봐 주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어떤 선생님이 담당하느냐에 따라,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유형은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작년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게 사립학교는 선생님들이 고정되어 있고 수업 자체 또는 시험 문제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뭐 예측을 해드리는 게 어찌 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쭉 담당해본 결과 전혀 공통점이 없어요. 교과서 부분만 공통적이고 교과서가 아닌 그 이외의 부분은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어머님들한테 이 부분은 이렇게 공부시키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커요. 그래서 딱 이게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는 점이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저기 1등급 커트라인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본원, 저희 학원의 재원생들의 성적을 바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저게 완전히 일치하는 거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학년 평균이 아마 66점인가 그럴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학년 평균이 66점이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가 높은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다른 과목도 봤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사는 50점대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영어가 또 조금 얘네가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어가, 과학이 제일 쉬워요, 얘네가. 근데 뭐 그것도 작년 이야기니까. 과학이 80점대고 학년 평균이,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이 높은 게 국어 66점대인데, 그렇게 따지면 66점인데 1등급 커트라인이 94점이다. 그러면 좀 높은 편인 거잖아요. 근데 얘네도 특징이 있어요. 압구정고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하겠죠. 그리고 남학생 반이 3반인가 4반이 있는데 그중에 한 반 정도만 공부를 좀 하는 반이고 나머지 남학생들 반이 좀 공부를 안 하거나 어수선하거나. 그래서 그리고 뭐 한 학기 끝나고 아이들이 전학을 가거나 뭐 아이돌 연습생이 있거나 뭐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성적이 완전 극과 극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얘네는 특히. 그래서 얘네도 잘하는 애들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압구정고 애들이. 그러니까 1등급을 받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안전하게 3학년 커트라인은 이거랑 또 달라요. 3학년들은 원체 그 아이들이 그 해에 워낙 우수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학생한테 받은 카톡을 보여드리겠지만 1학년은 19학년도 1학년, 지금 2학년 된 학생들은 기준이 딱 저 점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94점까지가 1등급이고 2등급이 92, 3등급이 89.1인데 저 점수는 저기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2.3점 정도가 된다라는 거. 근데 사실 어머님들께서 3등급을 받게 하려고 학원에 보내시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제가 예측을 해서 교과서 부분은 당연히 뭐 틀리지 않게 하는 게 저의 몫인 거고, 어머님들께서 학원에 보내주실 때는 막말로 얘기해서 그걸 예측하라고 내가 돈을 내고 보내는 거 아니겠느냐. 맞아요, 어머님. 그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어떤 선생님이 담당을 하고 있는지 제가 빨리 아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걸 제가 빨리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유가 저는 압구정고 1, 2, 3을 다 제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얘기를 들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전부터. 그래서 야, 그 선생님은 진짜 문제를 어렵게 내. 길게 내는 스타일이야. 외부주문 되게 많이 내는 스타일이야.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1등급, 2등급을 목표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킬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여러 가지 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국어 수업을 할 때는 제가 뭐 문학 문제도 어렵게 나오고 비문학도 어렵게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 교과서 내용을 완벽하게 분석을 한 교재를 저희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뭐 자습서 내용하고 교사용 지도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합쳐서 저희 교재로 나가거든요. 내신 대비 교재에. 근데 중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저걸 똑같은 책으로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학생은 저를 보고 있지만 눈빛은 저를 넘어서 저 세계를 보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자는 학생도 있고 조는 학생도 있고 듣다가 말다 가는 학생도 있겠죠. 근데 제 수업 시간엔 다 눈에 보여요. 제가 나를 보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끄덕끄덕만 하고 있는지가 다 보이더라고요. 학원 강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저를 좋아하는지 아닌지까지 표정으로 다 보이더라고요.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앉아서 수업 시간에 앉아서 무조건 제가 수업을 해주면 그걸 받아 적고 암기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국어 공부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이런 교과서 내용 정리나 이런 것들은 다른 학원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훌륭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해야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아, 내가 국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저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저를 잘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모진말을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나 잘 되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럼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저희 학원의 교재, 내신 대비 교재로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듣다가 아이가 제대로 안 듣거나 하면 저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 안 됐지.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거나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자는 학생이 뭘 안다고 집에 가서 혼자 정리가 되겠어요. 절대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스타일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하면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이건 이제 저희 학원의 그 내신 대비 교재의 특징이거든요. 송미인국의 일부분을 발췌한 건데 이게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내신 교재들이 있어요. 저 원문만 있는 교재들이 있어요, 보통. 근데 저 원문을 공부하려면 일단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해석을 말로 하면 그걸 애들이 죄다 써야 되는 교재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송미인국만 한 2주 나가야 될걸요. 저희 학원에서는 최대한 아이들이 필기를 줄이고 그 시간에 듣고 이해할 수 있게끔 웬만한 것들은 필기가 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외부 지문까지 이렇게 한 페이지에 단어별로 또는 구절별로 연관 작품 같은 것들을 한 페이지에 실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학원의 내신 대비 교재 일부분을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아마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도 이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찬찬히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계속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업을 재밌게 하기도 하고 뭐 제 자랑 같지만 재밌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격하게 관리도 하고 저는 단순히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3시간 수업하는 걸로 절대 국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아이들을 절대 믿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정리 다 했니? 암기 다 했니? 네. 그래? 그럼 하면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해볼래?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암기했다라고 하는 걸 요즘 아이들은 한 3-4번 읽어본 걸 암기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게 어설프게 알아요. 근데 어설프게 아는 걸 시험 볼 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특히 객관식 5개, 선택지 5개 중에서 어설프게 공부하면 3개 지워지는데 2개가 남는 상황이 발생되겠죠? 근데 어설프게 한 학생들은 2개 중에 꼭 뭘 고르게 될까요? 오답을 고르게 되는 거죠. 그걸 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수업을 3시간 진행하고 나면 따로 보충을 부릅니다. 문제풀이 보충이에요. 문제풀이 보충을 불러서 전체 아이들을 상대로 시간 제거 문제를 풀릴 거예요. 시간 제거 문제를 풀리는 게 어머님들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실제로 학교 내신 시험 볼 때 시간 자체가 남을 것 같지만 절대 남지 않아요. 요즘 같은 얘네도 시험지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보기 읽어야 되고 선택지 읽어야 되고 본인이 외웠던 걸 기억을 해내기 때문에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얘네가 집에서 저희가 내신 대비할 때 내용 정리책도 하나 주고 문제집을 따로 주거든요. 문제집을 문제풀어라고 숙제를 주면 천태만상인 것 같아요. 정말 집중해서 푸는 학생도 있고 세워라 내워라 푸는 학생도 있고 하나 풀고 핸드폰하고 하나 풀고 물 먹고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제가 집에서 푸는 걸 굉장히 걱정하는 이유가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실수하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제 문제를 푼 거를 책을 들고 질문을 오더라고요. 질문해 그랬더니 선생님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얼마나 문제를 풀 때 집중을 안 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물론 내용 정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푸는 요령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 제거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한 문제꼴로 연습을 시키기도 하고 5문제꼴로 연습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문 하나당 문제가 보통 4-5개가 깔려있기 때문에 지문 하나별로 문제를 풀기 연습하고 시험에 임박해서는 28문제짜리 전체를 시간 안에 50분 동안 푸는 연습도 시키고 그 연습을 반드시 시켜야 돼요. 그거는 필수예요, 어머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되게 호응을 잘해줘서 1학년, 지금 현재 2학년 된 아이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나 병결 빼고는 거의 내신 대비 기간에 문제풀이 보충이 거의 90% 출석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참 기특할 정도로 토요일 날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와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2학기 작년에 1학년 말 때 2학기 기말고사 때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전체 1학년 국어 1등도 나왔고 제가 물론 굉장히 적중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댁에서 네가 네 자랑을 하면 못 믿지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말 궁금하시면 다른 사람의 평가 필요 없이 선배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만약에 압구정고 2학년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알고 계신 다 학부모님을 알고 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압구정고 1학년 시험 대비했을 때 어땠어? 라고 물어보시면 뭐 물론 부정적인 평가를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저 잘해요 라고 말씀드리면 별로 이렇게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 거는 저희 학원에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저한테 내신 대비를 받았던 학생이 이제 이번 연도 설날 되면서 저한테 새롭게 이제 카톡을 보내면서 인사하면서 저런 내용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요게 이제 3학년 되는 학생인 거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2학년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도 다른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성적이 급짜리니까 저희 학원에 친구 소개로 왔거든요. 처음에 공부를 딱 시키는데 굉장히 많이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딱 보면 얘는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선생님 눈에는. 그래서 시켰는데 그때 중간고사 성적인가 기말고사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이제 열심히 하라고 또 아파 보이기도 했고 수업 시간에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컨디션이 별론 것 같다 그러면 꼭 반드시 문자를 보내서 확인을 하거든요.
문자를 먼저 보냈어요. 안 좋아 보인다 했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저한테 어떠한 매력이 있겠죠, 어머님들. 물론 저랑 안 맞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저를 다 좋아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 근처에 학원이 되게 많고 훌륭하신 국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저만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머님들께서 저희 학원을 선택해서 믿고 보내실 때는 저도 응당 그에 대한 어떤 노력의 결과물은 보여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애들을 대할 때 애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해요. 제가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할까. 저렇게 본인이 가진 능력이 많은 아이인데 라는 걸 보면 가만히 못 내두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보내주실 거면 고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아, 여기를 보낼까 저기를 보낼까 라고 이미 갈등을 하신다면 보내시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믿음 없이 학생도 저를 대하면 결과물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보내실 거면 내신 대비 임박해서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애 파악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빠듯하더라고요. 내신 대비 때가 되면 제가 수업도 하지만 숙제 검사도 물론 제가 조교님한테 시키긴 하겠지만 애들이 그 질문, 그 문제 풀어온 거에 질문을 써오라고 할 거예요. 일일이 다. 그러면 그것도 검사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 하면서 얘는 어떤 스타일일까를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저도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서 애를 위해서도 그건 아닌 것 같고, 내신 대비 시작할 때는 이미 아이에 대한 파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 파악이 끝났으면 그걸 적용해야 되는 시기가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내주실 거라면 저희 2월 29일 아까 개강에 있을 때 그때 보내주셔야 제가 파악이 가능하고 애랑 상담해서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내신 대비했을 때 좀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걸 다 정보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정해져 있는 시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앞으로 우리 아이를 앞고등고를 보냈을 때 어떻게 국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서로 맞춰가면서 노력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정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부원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아마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설명회 끝나고 제가 여기 앞에 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들.